왜 12월 3일이었는지, 또 비상계엄 선포에 방아쇠를 당긴 건 무엇이었는지, 그 실마리가 될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단독 취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이 내용을 취재한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그동안 왜 하필 12월 3일이었는가? 이 부분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처럼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국회를 내가 무력화하려 했다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논리를 또 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려면 주말에 하지 않았겠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하루 전날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한 그 검사 3명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놓고 보면 12월 1일에 김용현 전 장관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12월 2일에 실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자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 검사 탄핵안이 이 계엄의 방아쇠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11월 28일 김 전 장관은 검사 3명 탄핵안 발의됐냐 이 이야기를 양재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에게 묻습니다. 이날이 양 단장이 출근을 한 그 첫날입니다. 네. 이 3명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로 그 검사들인데요. 그리고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는 윤 대통령을 만나서 검사 3명 탄핵은 패약질, 내일 계획대로 탄핵하면 더 이상 넘길 수 없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 투입 상황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2일에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예고한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맞춰서 그대로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 전 장관은 이 검사 3명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비상계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3일에는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건 역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일 아침 상황입니다. 새벽 5시 58분에 양 단장에게 이런 기사를 보냅니다. 그 야당의 탄핵안 발의 횟수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때가 지금 출근 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무려 3번이나 독촉 전화를 해서 결국에는 팩트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탄핵 시도에 대한 횟수를 이렇게 양 단장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실제 담화문을 보면 이 내용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만 또 보고를 시킨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상황도 보고를 또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 국방부 업무와 검사 탄핵안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수시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합니다. 양재은 국회협력단장은 전임자부터 이런 일이 중요 임무였고 또 수시로 보고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회 파견관을 통해 국내 정치, 특히 국회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